토트넘은 손흥민을 비롯한 중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제외되어 있고 중요 선수들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황이고 살인적인 스케줄로 모든 선수들이 컨디션도 난조인 상황입니다. 이가 아니면 잇몸이라는 말이 딱 토트넘 상황이죠. 그래서 콘테 감독은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 페리시치를 케인과 함께 스트라이커로 배치했습니다.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막상 그 그림을 보니 그냥 답답했습니다. 윙어로서 경쟁에서 밀려서 윙백으로 전환된 선수가 아예 스트라이커라니. 페리시치는 5년 전 이탈리아 리그에서 11골을 넣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에메르송이 선발로 올라온 것을 보고 또 한번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부상자들이 있긴 하지만 본래 스쿼드가 두껍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만 봐도 토트넘보다 우위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리버풀의 가장 큰 장점인 아놀드와 로버트슨 윙백이 출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리버풀이 압도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경기 전 아마도 토트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라고 지시한 듯합니다. 오로지 토트넘 오른쪽 진영을 공략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엔 에메르송과 다이어가 자리를 하고 있죠. 전반 2분 만에 갖고 싶은 로버트슨의 직선 크로스 한 번으로 토트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다이어는 누네스를 쫓아가지도 못하고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누네스는 우루과이의 핵심 공격수라는 거 아시죠? 걱정 마십시오. 김민재가 있는 한 이런 장면은 안 나올 거라 믿습니다. 2분 뒤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선 다이어가 진짜 느립니다. 상대 공격수가 빠르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랑글레는 혹시 더 느린가요? 네, 답답합니다. 6분 만에 누네스에게만 3번의 슈팅을 허용한 토트넘은 결국 전반 10분에 당하게 됩니다. 또 오른쪽을 공략당하고 다이어가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서 누네스를 놓치고 달려오는 피르미누가 박스 스크린까지 해주면서 누네스가 살라에게 편안히 패스를 해줬고 살라도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가볍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수비가 형편없는데 어찌 팀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전반 39분에 확실히 토트넘은 강하지 않다는 걸 제대로 확인시켜줍니다. 누가요? 네, 다이어. 네. 삼선에서 다이어가 공중볼을 헤딩으로 처리하려는 걸 제대로 미스하면서 살라에게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거기다 살라보다 다 느린 선수밖에 없으니까 농락당하는 골을 허용하면서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 토트넘 팬들은 다이어에 대한 격한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겠죠. 제발 떠나줘. 네가 국가대표라는 게 더 창피해. 수준 이하 레벨 선수가 토트넘을 지키는 건 너무 수치스러워. 에메르송과 다이어가 콤비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치명적이지. 또 한 번 사고를 치는구나. 넌 범죄자야. 다이어 때문에 내 기분을 망쳐야 하는 게 더 화가 나. 너 약혼녀만 생각하고 있니? 콘테도 보는 눈이 없는 건 마찬가지야. 다이어를 매우 높이 평가했었잖아. 한 번의 실수가 아니야. 이건 확실히 실력이야. 다이어 때문에 이 경기 100% 패배다. 전반전을 0대2로 마친 토트넘은 모든 면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축구가 참 묘한 게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설마 5대0으로 패배하겠냐고요. 리버풀이 현재 순위가 급락해 있는 만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맞고 실제 전반전에 토트넘도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페리시치의 헤딩슛이 골대 맞고 나온 건 정말 아쉬웠고 아놀드가 폼을 잃으면서 이상한 몸싸움을 하더니 페널티킥 불어도 할 말 없는 플레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놀드는 아무리 망가져도 킥력과 패스 센스는 누구와 급이 다르겠죠. 네. 후반전에 토트넘은 전과 같은 패턴이 되었습니다. 치고 있어야 갑자기 정신을 차립니다. 후반 초반부터 세트피스로 위협적인 헤딩도 나오고 곧바로 1분 후 페리시치는 또 골대를 맞추는 불운을 맞게 됩니다. 분명 손흥민은 페리시치가 부상당하게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싫죠? 네. 팬의 시각마저도 원팀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또 답답하네요. 후반은 비로소 매우 팽팽하면서 경기는 재미있었습니다. 후반만큼은 리버풀과 대등했으니까요. 그래도 토트넘은 추격하지를 못했고 콘테 감독은 후반 20분이 지나자 컨디션이 좋지 않은 공격수들을 투입시켰습니다. 먼저는 체력이 올라오지 않은 쿨루셉스키를 출전시켰습니다. 쿨루셉스키는 거의 50일 만에 복귀였습니다. 그런데 투입한 지 2분 만에 군더더기 없는 패스 하나로 케인의 골을 도우면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돌아와줘 고맙다.
현재 토트넘의 전력상 비기는 것도 큰 성과일 수 있기 때문에 팬들은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주면서 남은 20분 그래도 도전해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최근 두 경기 모두 극적인 역전승도 있었으니까요. 토트넘의 크로스로 득점을 노리는 건 꽤나 위협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득점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아니죠. 사실 운을 바라는 그런 플레이이기도 합니다. 그냥 골대 쪽으로 올려놓고 뭐 본다 뭐 그런 거잖아요. 분명 득점도 가능할 법한 순간은 있었지만 경기는 이대로 1대2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스카이스포츠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밤 패배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더 많은 걸 얻을 자격이 있었지만 전반 후 드레싱룸에서 난 선수들의 열망에 행복했고 그대로 보여줬다. 우리는 리버풀에게 정말 많은 압박을 했고 0대2로 뒤졌지만 이유를 몰랐다. 후반에 우린 정말 잘했다. 상대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했고 크로스바와 골포스트도 맞았다. 내 생각엔 결과는 불공평하다. 이런 종류의 경기는 설명하기 어렵다. 확실히 경기력은 좋았다. 우리는 정말 많은 부상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잘 관리했고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리버풀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줘 고된 훈련이 효과를 본 것 같아 만족한다. 아니 정말 의심스러운데 콘테 감독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영어를 잘못 배운 건 아니죠?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니죠? 패배에 분노하고 있는 팬들과 전혀 다른 입장으로 콘테 감독 인터뷰가 공개되자 또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유를 모르겠다고? 선수가 부족하다는 건 맞지만 당신은 지난해 더 힘든 시기에도 리버풀과 무승부를 만들어냈어. 다이어를 감싸고 있는 것 자체가 토트넘 희망이 없다는 거지. 팬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네. 패배 후 행복하다니. 전반전은 누구라도 설명이 가능해야 돼. 도어티가 아닌 에메르송인 이유를 공개해. 전반전을 후반전처럼 하지 못하는 것도 콘테 탓인 거야. 손흥민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경기일 줄 알았는데 원샷을 다이어가 받아버리면서 이 경기는 이렇게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세세뇽이 당한 파울이 페널티킥이 됐다면, 다이어가 그런 실수만 안 했다면, 페리시의 골대가 모두 골이 되었다면, 토트넘이 완전체로 출전했다면 아마도 콘테 감독은 이런 마음만 가득한 듯합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 패배로 4위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첼시 패배, 메뉴 패배를 좋아했더니 다크호스 뉴캐슬이 원정에서도 4골을 퍼부으면서 승점 3점을 챙겼고 뉴캐슬이 3위로 올라왔습니다. 뉴캐슬이 토트넘보다 리그 우승이 빠를 것 같죠? 경기 후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부상자가 더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2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말 안 되거든요. 벤탄쿠르는 팀을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해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부상당하진 말고 월드컵에서 체력 문제가 생기길. 다음 경기가 주중에 카라바오컵 경기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유일한 우승 도전 가능한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팅엄에게 패배하는 건 아니겠죠? 참고로 노팅엄은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경기 응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곧 손흥민 돌아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